여러분,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려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모아야 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줄여서 PIR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엔 13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려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내가 사는 집은 그렇게 비싼 집도 아닌데 이렇게 하세요리면 도대체 50억, 100억 하는 집은 누가 산다는 거야? 저게 말이 되는 집값이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집이라는 나인원 한남,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성수동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초고층 아파트의 시초인 도곡동 타워팰리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민 평균 연소득이 가장 높은 아파트 5위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타워팰리스 1차 거주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4억 9,033만 원,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고층 주상복합의 원조로 꼽히는 타워팰리스는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이 공동 시공한 아파트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 2, 3차가 순서대로 완공됐는데 3차의 경우엔 당시 63빌딩을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평형은 32평부터 102평까지 다양한데요. 중간대 평형인 67평이 최근 5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연소득의 약 10.6배인 가격이네요. 소득이 높은 아파트 4위는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폴레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갤러리아 폴레 거주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6억 3,009만 원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동호대교 분기점을 지날 때 가장 잘 보이는 성수의 고층 주상복합 3대장이 있죠. 갤러리아 폴레, 트리마제, 그리고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폴레가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형님이지만 아크로서울 포레스트가 가장 신축이라 역시 가격도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왠지 다음 순위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가 나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거주자의 연평균 소득은 3억 6,404만 원으로 6위에 랭크됐습니다. 갤러리아 폴레는 가장 작은 평형이 70평부터 시작하고 가장 큰 평형은 113평입니다. 230가구밖에 되지 않아 거래도 흔치 않은데요. 91평이 지난해 5월 9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PIR은 14 정도네요. 3위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등포구 여의도 대우 트럼프 월드입니다. 네, 그 트럼프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업자이기도 하죠. 맨하탄에 위치한 고급 콘도미니엄인 트럼프 타워 개발에 1997년 우리 기업 대우건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반대로 대우건설이 국내에 고급 주상복합을 지을 때 트럼프의 이름을 딴 브랜드로 트럼프 월드를 런칭했습니다. 여의도뿐만 아니라 용산, 해운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대우 트럼프 월드 거주자의 연평균 소득 6억 4,269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는 작년 5월 56평이 23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6배, 검소하네요. 아마도 몇몇 고소득자분들이 평균을 확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 높은 아파트 2위, 바로 한남더일입니다. 한남더일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주 중이거나 거주했던 분들의 이름만 읊어보면 구광모 LG 회장,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김기남 전 삼성전자 부회장, BTS 진, 김태호 PD 등등등등. 지난해 연평균 소득은 무려 14억 8,185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거래가 많이 없어요. 92평이 지난해 10월 1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은 6.7배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나인원 한남입니다. 역시 재계, 정계, 연예계를 가리지 않고 유명 인사들이 많이 삽니다. 얼굴이 명함인 분들이라 서로 얼굴 모를 일이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나인원 한남 거주자들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얼마였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24억 2,610만 원이었습니다. 2위와도 무려 10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금액이네요. 지난해 가장 선호도 높은 듀플렉스 타입이 220억 원에 거래가 돼 여전히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차지했죠. 이를 기준으로 잡으면 소득의 9배네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죠? 그치만 평행우주가 아니라 같은 세상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220억? 말이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유주들의 소득을 보면 서울의 평균적인 PIR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곳들이 더 많죠. 그렇다면 씀씀이도 한번 볼까요? 1인당 월 카드 소비액입니다. 나인원 한남, 한남더일, 갤러리아 폴레,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등 5개 단지가 월 카드 소비액이 2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동별로도 한번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동이 월평균 1236만 원, 서초구 반포동이 1233만 원, 강남구 대치동이 1115만 원 등으로 1000만 원을 넘겼고 서초구 잠원동도 900만 원, 강남구 개포동도 810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출은 얼마나 꼈을까? 영끌한 건 아닐까? 역시 저도 궁금했는데 집값과 비교해보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들의 평균 주택담보대출은 얼마였을까요? 압구정동은 대형 평형이 많아서 대부분 40평대 이상인데요. 주담대 평균액은 5억 8,861만 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한양 5차, 7차, 3, 40평대의 최근 실거래가는 40억 원대입니다. 60억 원밸리가 포함된 반포동 역시 주담대 평균액은 5억 7천만 원대였습니다. 단지별로도 보면 잠실에 재건축되어인 주공 5단지가 평균 3억 7천만 원대, 마포구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가 4억 3천만 원대,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이 3억 9천만 원대 등이었습니다.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집값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연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의 주요 아파트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중 거주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곳은 총 294곳이었습니다. 2021년 조사에서는 155곳이었는데 3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는 집의 의미는 아주 거대합니다. 때문에 내가 사는 집 한 채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자는 심리도 아주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영향 같은 건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이번 조사를 총괄한 부동산 RL14의 윤지혜 리서치 팀장은 최고 부천의 조건은 교통도, 학군도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넘사벽의 가격, 그리고 사업가, 전문직, 정치 지도자, 연예인 등이 밀집한 소프트 파워,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을 통해 총체적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